자식을 한 명이라도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내 몸 아픈 것보다 내 자식 아픈 게 가슴에 더 사무치도록 힘들다는 것 말입니다. 만에 하나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떤 부모라도 그만큼 애통하고 속상한 일이 없지요.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애지중지하며 고생 끝에 어엿한 어른으로 키워놨더니 다 큰 자식 녀석은 어느새 자기 사는 일이 바빠 이제는 편하게 연락 한 번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괜히 연락이라도 한 번 더 하거나 반찬이라도 주려고 찾아가면 자주 연락하는 만큼 또 자주 찾아가는 만큼 자식과의 거리가 왜 자꾸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지요. 게다가 결혼해서 자기 가정까지 꾸리면 완전히 다른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눈치가 보이고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지인 중 장성한 두 자녀를 둔 6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어느새 결혼한 지 6년, 작은 아들은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답니다. 그 사이에 손주까지 생겨서 가족 구성원은 많아졌지만 많아진 가족 수와는 반대로 오히려 헛헛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하시는데요. 소위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도 어느덧 옛말입니다. 조언은커녕 배려한답시고 하는 말 한마디도 잔소리처럼 들릴까 조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손주 녀석도 자식 부부 눈치에 내 품의 자식 마냥 보고 싶다고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부모 자식 같지 않게 각자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소갈이하며 살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 낳아 힘들게 키웠을까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자식과의 관계로 타는 속내를 홀로 삼키면서 누구한테 마음 편히 털어놓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 자식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살면서 내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된 경험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탓에 이 영상을 준비하는 내내 저 역시 심적으로 힘들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비롯하여 이런 고민 때문에 늘 걱정스러운 중년 노년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성가신 부모, 짐 같은 부모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자식을 대하는 방법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속 썩는 일이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 5가지 방법을 듣고 하나하나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괜히 자주 연락하거나 불편하게 만나는 탓에 서로 멀어지지 않고 부모 자식 관계를 더욱 좋게 일구어 나가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성가신 부모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자식을 대하는 방법. 첫 번째,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세요. 자식들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늘 엄마 품처럼 따스하고 언제든 돌아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고향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만약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클 테지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기에 자식이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할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할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막상 어린 시절의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잊은 지도 오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령 그 당시가 생각나더라도 몇십 년 전에 내가 자식된 입장으로 부모님을 대하던 태도를 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가치관, 상식, 생활 환경까지 모두 시대를 따라 빠르게 변하는 탓에 이미 지나간 시대에 겪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열심히 종잣돈 모아 저축하고 이자까지 받아 2, 30년 만에 완전한 내 소유의 집을 보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당장 밥 한 끼 안 굶어도 되니 이전보다 훨씬 낫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과거를 겪은 우리의 생각일 뿐 지금 세대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건실한 직장에서 일을 해도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맞벌이를 기본으로 해도 자식 달린 가정의 한 달 생활비를 채우기도 벅찰 정도로 인심도 박하고 살기 팍팍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식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의 품이 언제든 마음 편익이 될 수 있는 고향 같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이런 상황을 자꾸 잊어버리고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기대게 되니 서로 바라기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모처럼 안부 전화라도 하면 대뜸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연락도 안 하더니 무슨 일이냐라며 나무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자주 안 하는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겠지만 자식 입장에서도 모처럼 드린 전화로 들은 첫마디가 이런 말이면 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길게 통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할 때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다며 구석구석 아프다는 이야기만 하거나 본인이 속상했던 이야기, 남들 흉보는 이야기,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아픈 것, 힘든 것, 외로운 것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내심 더 잘 챙겨주고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럴수록 자식들은 전화하는 것도 보러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 만나는 빈도가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사회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바쁜 데다가 함께 늙어가는 처지인데 부모마저 본인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당연히 마음 기댈 곳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된 마음으로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어른스럽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가끔 전화라도 오면 늘 밝고 따뜻한 목소리로 받아주시고 자식 손주들이 모처럼 찾아오면 푸근하고 넉넉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려고 노력해보세요.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만 넉넉해져도 자식들은 부모라는 널따란 품을 더욱 그리워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남다른 자식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 사랑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숭고한 마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어떠한 제한 없이 그저 내리사랑이라며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고귀한 사랑이죠. 자식이 어릴 땐 살갗에 흠집이 하나라도 날까 가슴 졸이고 학교 다니며 공부할 땐 아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학원 보내고 좋은 음식 먹이려고 했습니다. 또 어느 사이 장성해서 배우자 데려와 결혼한다고 하면 기죽지 말라고 집 마련할 때 보태주고 고이 모아두었던 쌈짓돈도 민망해서 어찌할 줄 모르던 두 손에 꼭 쥐어주었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남은 생을 자식에게 전부 베푸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 자식과 사이가 멀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일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열심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자식 수가 많아서 부모 사랑도 나눠 가지니 다들 그러려니 하며 살았지만 자식을 적게 낳기 시작한 지금의 5060 세대들은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아이를 둘, 셋 정도 낳았지만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더 헌신적으로 키웠지요. 하지만 이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워서 애착이 너무 커진 탓일까요? 품 안의 자식이 성인이 되면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고, 부모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도 마음 한편으로 의지가 되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계속 내 품의 자식인 마냥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하게끔 의존적으로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자식을 키웠으니 자식이 머리가 큰 뒤에 본인을 섭섭하게 하거나 자기 생각만 하면 그렇게 괘씸하고 서운할 수가 없겠죠. 워낙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우느라 나도 모르는 사이 자식들에게 생기는 기대가 커져서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 것을 넘치게 해준 부모가 온갖 기대를 품고 있으니 부담스럽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남성분은 자식이 어릴 적부터 18세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게끔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학교도 장학금 받으며 다니고 수업이 없을 때에도 틈틈이 과외해서 용돈이라며 오히려 집에 주고 가더랍니다.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시켰어도 늘 하고자 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본인의 선택이라면 그저 믿어주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키우니 자식이 결혼하고서도 부모와 관계가 좋고 지금도 문제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지인처럼 자식은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사랑만 충분히 주면 됩니다. 교육 잘 받고 사랑 잘 받으면서 크면 사회에 나가서도 알아서 제 역할 잘하고 부모에게 키워주는 해를 갚겠다고 효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내 성을 채우려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다 퍼주다가 나중에 배신당했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가늠하려 해도 결코 가늠할 수 없고 그 고마움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주고 보답할 것이란 괜한 기대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지 마시고, 자식도 그저 가족으로 만날 인연이었던 다른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부모의 소임을 다한 훌륭한 부모이며 그 소임을 다한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굳이 자식에게 보답받지 않아도 이미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니 더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위해 본인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주위를 보면 꼭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용돈을 얼마를 줬다더라. 자식들이 해외여행 보내준다더라.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도 돕고 그런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식은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괜히 속만 상할 따름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게 키운 게 아닌데 라는 생각과 함께 더러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 자식처럼 안 하는 내 자식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자식 자랑이 한참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자식 없나?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자식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크든 작든 다들 자기 처지에 맞게 효도하면서 삽니다. 남들 앞에서 굳이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냥 뭐든 자랑이 하고 싶어서 자식 자랑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 마냥 부러워할 필요 없이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저럴까 하며 가볍게 들어주세요. 남의 자식들이 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부모에게 항상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결국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는 그 집도 알게 모르게 어려운 속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자식은 제 형편에 맞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들 자식과 비교해서 내가 속이 상하는 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만화가 기안84가 얼마 전에 방황하던 20대 시절의 일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어머니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방황하는 아들 모습에 어머니도 답답하셨는지 가수 비는 너랑 또래인데 벌써 미국까지 진출했다더라 라면서 호통을 치시더랍니다. 변변찮은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맘고생하는 평범한 20대 청년을 슈퍼스타와 비교하는 것이 언뜻 생각해도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어머님도 얼마나 답답하고 아들 미래가 안 보였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기안84 본인보다 더 마음에 쌓인 것이 많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아직 자리는 못 잡았더라도 열심히 도전하는 아들과 TV 속 인기 연예인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힘들고 괴로운 마음에 빠진 것입니다. 백수청년과 슈퍼스타 정도의 차이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모님들이 가까이에 있는 남의 자식들과 비교하며 내 자식을 평가하고 혼자 말 못할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굳이 내 자식과 자식벌 되는 또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의미 없는 비교가 단순히 본인의 마음에 생긴 감정 때문에 떠오르는 못난 생각임을 인정하고 내 자식을 응원해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람은 제각기 행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자기 분수에 맞는 별천지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그때까지 조용히 응원만 해주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세요. 여러분은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빈둥지 증후군이란 자녀가 독립한 후 부모가 겪는 허전함과 우울감을 의미합니다. 둥지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자식이 세상을 향해 둥지 밖으로 날아가 버린 후 자식 없이 빈 둥지에 덩그러니 남아버린 부모가 느끼는 막대한 상실감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여성이다 보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흔히 자식을 내보내는 시기인 5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는 갱년기까지 함께 찾아오는 시기여서 빈둥지 증후군과 갱년기를 동시에 맞이하면 심리적으로 더 많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때가 돼도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게 되며 일상생활에서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을 느끼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지난 20, 30년간 사랑과 열정을 다해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치열하게 이어온 양육의 대상이 갑자기 사라지니 그 자리를 대체할 무언가가 없어서 허무함과 막막함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24시간 365일 내내 아이에게 온 감각을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나의 보살핌이 필요한 금쪽 같은 내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돌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업을 마치고 결혼을 하며 내 품을 떠나는 느낌이 들 때 부모는 자연스레 허전함과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던 날 여러 복합적인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러 눈물이 터졌던 기억. 결혼한 자식을 두신 분이라면 있으실 겁니다. 성격상 걱정과 불안이 많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분일수록 그 빈자리로 인한 허전함과 상실감을 더욱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느낍니다. 제가 아는 30대 후반 남성분은 아내와 30살이 넘어서 만나 조금 늦게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30대 중반의 딸을 마치 10대 아이 대하듯 통제하려고 해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정신적으로 독립시켜주지 못하고 결혼 이후에도 아내를 과하게 통제하며 소유물 취급한 처갓집 때문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내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답니다. 처가와 거리를 두어야 치료에 좋다는 의사의 조언을 처갓집에 전달했더니 상황이 더욱 가관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은 딸 자식 다 키워놨더니 부모를 버렸다고 펄쩍 뛰면서 여태껏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며 부부에게 막말을 쏟아부었답니다. 이분들은 성장한 자녀가 부모 품을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마저 인정하지 못한 탓에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식과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는 수많은 부모들에게 자식을 키우는 것은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조언합니다. 자식이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는 어린 시절에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부모가 온 신경을 쏟아야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청소년이 될수록 나와 서서히 분리되어가는 다른 인격체로서 그 아이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앞선 조언대로 수년간 마음을 다스리면서 일관된 태도로 아이를 대한다면 빈둥지 증후군이 심하게 오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본인이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분이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역시 자녀의 독립 이후 펼쳐지는 본인만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자식을 양육하느라 하지 못했던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서 미루고 있던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과 가정에만 치우쳐 있었던 관심을 오롯이 나 자신에게 주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새로운 활동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수많은 날을 제 살 길 찾아 잘 사는 자녀에게 집착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수많은 역할의 하나인 부모라는 역할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된 존재로서 나만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배우자 둘만 남은 가정이 적적함을 더할 수 있으니 동호회나 자원봉사로 가벼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여 이미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따르지 않고 무기력함, 상실감,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의사 및 전문가에게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충만할 인생 후반전을 위해 나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 몸 희생해가며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자식 입에 맛난 것이 들어가면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 정작 본인은 자식이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귀찮아서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또 내 자식은 얼굴만 딱 봐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귀신보다 잘 알겠는데 정작 내 얼굴은 어떤지 내 기분 상태는 어떤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 양육 끝에 자식들 잘 키워서 출가시키고 드디어 나만의 여유가 생겼나 싶은 것도 잠시. 여유가 넘쳐남에도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넘쳐나는 시간이 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허함은 우울감이나 안 해도 되는 걱정, 불안, 서운함, 실망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함이 커질수록 지금의 상황이 더욱 처량하게 느껴지고 이 때문에 나를 공허하게 만든 자식을 향해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부모님의 이유 모를 원망과 차가운 태도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식과 가족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했던 나의 관심을 오롯이 나 자신에게 주십시오. 나를 공허하게 만든 원인은 결코 가족이나 자식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시간 쓰는 방법을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60대 여성분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이제 막 여유로워질 즈음에 큰 수술을 받을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남편은 원래도 무뚝뚝했던 사람이라 무사히 수술받고 나왔어도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사무치게 느껴졌답니다. 다행히 잘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하고 배우고 싶던 영어도 배우며 주어진 시간을 본인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몸과 내 정신은 가까운 그 어느 누구라도 대신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큰 수술을 계기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외롭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린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오히려 큰 부담만 주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말해도 일심동체가 아닌 이상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은 오롯이 나 스스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을 맞이했거나 이미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공허하고 쓸쓸한 느낌이 든다면 꼭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돌보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워낙 다양하게 많아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먹습니다. 또 세상에는 좋은 것이 원체 많아서 평생 좋은 것만 누리면서 살아도 다 누리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 좋은 것도 다 누리지 못하는 짧은 인생인데 나쁜 감정, 나쁜 생각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좋아하는 것으로만 채우면서 충분히 누리고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하고 출가한 자식들은 먼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고 연락이 오거나 집에 왔을 때에만 반기고 챙겨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이런 태도로 나오면 오히려 자식들이 궁금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혹여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굳이 섭섭해할 일도 아닙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아이들이라 정신없이 지내나 보다 하고 신경을 끄면 됩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교수도 성인이 된 자식과 잘 지내는 유일한 비결로 각자 독립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자식 키워본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3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둘째, 자식이 잘 되면 좋다는 것. 셋째, 자식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다는 것. 일단 내가 먹고 살 걱정 없고 아픈 것도 없어서 나의 남은 인생이 행복해야 자식들이 힘들 때 어른인 부모로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바쁠 때 굳이 부모 걱정 안 하게끔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이 노년에도 당당하고 멋진 부모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인생의 5가지 지혜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것. 두 번째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 것. 네 번째는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할 것. 마지막 5번째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이 세상의 많은 부모분들이 장성한 자식에 대한 마음을 잘 갈무리하지 못한 채 자식을 오히려 남보다 못한 존재라고 원망하며 지속적으로 애증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지옥엽인 내 아이와 왜 이렇게 불편해졌을까 하고 회의감과 자괴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불편함의 원인을 알았다면 앞으로 충분히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 심지어 자식이라고 해도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인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로서 자식들 키우느라 애쓰셨으니 남은 인생은 자식들을 뒤로하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 충분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자식에게 기대나 미련을 가지지 않고 새롭게 맞이하는 인생 2막을 재미있고 즐겁게 채우기만 해도 절대 자식들에게 짐 같은 부모, 만만한 부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식을 독립시키고 맞이하는 여러 감정 변화가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